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1-5강 들어갈 텐데요. 몇 번 강의를 찍다 보니까 좀 기술이 늘어서요. 썸네일도 만들고 표지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판서 위주로 하긴 하는데 PPT를 만들어 가지고 PPT에다가 판서를 하는 걸로 좀 바꿨거든요. 아마 보시기는 이전보다 좀 편하실 거예요. 앞으로 제가 자격증 강의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할 텐데요. 여기 옆에 나와 있는 ITQ 커말, 그 다음에 물류, 유통, ERP 품질 모두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이 강의는 오프라인 강의 일정에 맞춰가지고 그 오프라인 강의 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고자 좀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조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거는요. 어제하고 이어서 경영혁신과 ERP가 되겠고요. 확장형 ERP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개념하고요, 포함 내용, 그 다음에 구성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비교하겠습니다. 자, 확장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확장형 ERP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ERP는 요 E자가 익스텐드예요. 확장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의 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기존의 걸 ERP 1이라고 불렀으면 지금은 확장형 ERP는 ERP2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 것보다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의 ERP가 기업 내부 프로세스 최적화가 목적이었다면 확장형 ERP는 우리 기업 말고 외부의 프로세스까지 조금 더 확장을 했다. 그래서 이 외부 프로세스에서는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ERP 고유 프로세스가 또 추가됐다는 얘기죠. 추가된 내용들을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뒤에서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요. 이게 등장한 배경을 한번 알아보면요. 환경이 변했어요. 그죠? 환경이 변화됐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과 기업이 서로 협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자상거래란 게 원활해졌죠. 좀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우리 기업의 ERP와 다른 기업의 ERP가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서로 운용이 돼야만 되는 시기가 왔다는 얘기죠. 이러한 등장 배경을 이유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은 웹 환경에서도 돼요. 이제 이 웹 환경에서도 ERP가 등장을 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얘는 지금 이게 현실화가 되면서 뭐가 됐냐면 재택근무가 되는 거죠. 재택근무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상거래가 지양됐고요. 더욱 향상된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에 대한 지원 기능이 추가가 됐죠. 자, 그러면 이 확장형 ERP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죠. 요거는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거고요. 자,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고유 기능이 추가해요. 포스 시스템이라든가 포스라든가 아니면 SCM이라든가 아니면 CRM이라든가 이런 것들. 포스 시스템은 판매 시점 관리를 얘기하고요. SCM 같은 경우에는 공급 사슬망 관리를 얘기하죠. CRM은 고객 관계 관리입니다. 얘네들이 ERP의 기본 기능에 추가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고유 기능이 추가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혁신의 지원, 지식과 경영,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해주고 전략계획 수립 및 시뮬레이션 기능 등이 추가가 됐다. 그래서 경영혁신을 지원하게 된다. 그 다음에 선진 정보와 지원 기술 추가. 얘는 뭐냐면 IT 기술이 계속 발달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거래라든가 기업 간의 상거래, 공동구매 이런 것들이 개방적이고 조금 더 다른 이종 간의 시스템들을 통합하고 지원하는 걸로 계속 발달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삼을 수 있도록 선진화된 정보기술이 계속적으로 필요가 됐다. 전문화 확대. 전문화 확대는 컴퓨터가 인간 수준의 그 의사소통까지 컴퓨터한테 지금 아직은 발달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으로 앞으로는 점점 더 인간의 판단 역할을 대행할 수 있겠죠. 물론 요번에 삼성의 뭐 핸드폰에도 AI 기능이 추가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은 초보적인 AI 기능일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미래의 ERP에도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보완이 될 겁니다. 예컨대 음성 인식 기술을 통해서 뭐 거래 자료를 입력한다든가 뭐 자료를 갖다 출력한다든가 자료를 종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ERP에 들어가겠다. 전문화가 확대되겠다. 산업 유형 지원 확대입니다. 제조기업은 ERP를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죠. 금융업, 건설업, 다양한 ERP가 분야별로 틀려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기억나시나요? 베스트 프랙티스? 그래요. 베스트 프랙티스, BP라고 부르는데 이 베스트 프랙티스가 뭐였어요? 선진화된 프로세스였죠. 얘네들이 각 분야별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하지만 일부 산업에서는 이러한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ERP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지원 유형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발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 수요에 부응해줘야 된다. 이게 요 5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지선다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한번 나중에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얘가 나오죠. 여기서 한 2문제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문제 나오기도 하고 2문제 나오기도 하고. 자, 보시면 이 비즈니스 시스템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략적 기업 경영 시스템이 이 안에 들어간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알 수가 없어요. 이 비즈니스에 대한 구성 시스템을 보시면 이 안에 들어간 거 한번 보세요. 뭐 지식경영 시스템, 의사결정 시스템, 경영자 정보 시스템, 고객관계 관리, 공급망 관리, 전자상거래 관리. 요거 각각 책 한 권씩이에요. 한 권씩. 전공서적 한 권씩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ERP에서는 깊이 안 들어가고요. 제목만 써는 거예요. 제목만.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시험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다음 중 확장형 ERP의 구성 요소 중에서 이 비즈니스 시스템이 아닌 것은 해서 뒤에 있는 전략적 기업 경영 시스템 이 4가지를 섞어버린다는 거죠. 아니면 다음 중 전략적 기업 경영 시스템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이 비즈니스 시스템을 섞든가. 여기서 시험 문제를 찾으셔야죠. 이 안에 예를 들어서 KMS라든가 DSS라든가 고객 관계 관리 하나로도 들어가도 그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KMS는 지식 관리 시스템이죠. 그래서 기업의 인적 자원들이 축적하고 있는 조직 및 단위 지식을 체계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핵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이다. 내용도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은 말 그대로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그쵸 오너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복수의 대안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비교 평가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원해주는 과정. 그걸 우리가 의사결정 시스템을 해주고 있다. 경영자 정보 시스템은 기업의 경영관리자가 전략적 수립, 의사결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주요 항목에 대해서 핵심 정보만, 필요한 것만 싹싹 빼가지고 정보 시스템을 구성했다. 라는 게 경영자 정보 시스템이에요. 말도 되게 어려워요. 고객관계 관리는 지금 기업들에서 하고 있는데 기업이 소비자들을 자신의 고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는 신규보다는 기존의 고객을 유지하는 데 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객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가, 마케팅을, 판매를,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고객 관계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공급망 관리는 나중에 물류 쪽에서 할 거거든요. SCM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재료를 공장에다 납품하는 조달에서부터 계획, 생산, 그 다음에 배송, 그 다음에 마지막 반품까지 이러는 일련의 그 프로세스를 갖다가 우리가 SCM이라 부르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재화와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행위 이런 걸 우리가 전자상거래라고 불러요. 내용도 어려워요. 내용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시험 문제에 안 나온다는 내용이에요.
딱 요 이름만 가지고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도 자, 이 비즈니스 시스템은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인가요? 요거를 외우는 게 편하시면 이걸로 하시고요. 이거다라고 외워주시고 아니다. 그러면 얘는 4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SEM은 전략적 기업 경영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얘는 기업 가치 창출과 주주의 이익의 증대를 목표로 해서 주요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기 위한 성과 측정 그리고 대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업 경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얘기인데 이 4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BSC, VBM, ABM, SFS. 이것도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 성과 측정 관리는 인사 쪽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기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재무적인 측정 지표뿐만 아니라 고객 만족, 비재무적 측정 지표도 반영해서 성과를 창출하는데 관리하겠다라는 게 BSC죠.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해라? SEM에는 BSC, VBM, ABM, SFS가 있구나.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딱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확장형 ERP. 여기는 제가 이렇게 오타가 나지 않도록 썼는데 굿노트로 옮기면서 좀 깨졌네요. 자, 이 내용은 기존의 ERP와 제가 방금 말씀드린 확장형 ERP를 비교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ERP는 기업 내부 최적화, 우리 기업을 최적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확장형은 외부 기업까지 추가가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능으로는 ERP 기능, 기본 기능은 다 제공해줘요. ERP는 뭐 영업, 구매, 자재, 생산, 회계, 인사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는데 여기다 플러스 이 비즈니스 플러스 SEM 앞에서 봤던 그 4가지가 더 추가가 된다. 추가되는 거죠. 추가된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기업 내부 통합 프로세스가 ERP 개념이라면 확장형 ERP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외부가 추가됐다. 그 다음에 기업 ERP는 자, 폐쇄성을 지니고 있어요. 왜냐면 이전까지는 외부는 지향을 하는데 우리 그 내용들 있죠. 우리 자료들, 그 다음에 기업 내부의 운영 시스템들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전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약간 개방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쇄성을 지니면 외부 업체들하고 연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개방성을 지니고 필요한 것은 좀 오픈을 해라 라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데이터는 기업 내부 상생이 목적이었다면 지금 확장형 ERP는 기업 내외부 데이터가 생성되고 활용되는 게 목적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는 우리 기업만이 잘 사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때는 윈이죠. 우리 기업 플러스 다른 기업들도 서로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외부가 나오면 확장형 ERP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고요. 이 다음에 1-6강을 하게 되면 종강이 되겠습니다. 뭐가? ERP만 종강이 되고요. 바로 수업은 물류를 먼저 강의하고요. 물류가 다 끝나고 나면 생산을 강의하고요. 생산이 끝나고 나면 인사를 강의하는 식으로 천천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보시고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ERP 부분은 요 모든 자격증에 다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냥 뭐 공통 과목을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